네, 지금의 지수대의 위치를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듯이 미국과 우리 증시 부합권이긴 한데 부합권 이 자체 지수대가 다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좀 쉬어가는 양상인데요.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자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제 추세가 이어져 왔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이다, 뭐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안 밀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강세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강세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정은 보통 이게 하락하는 걸 조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장이 강할 땐 하락하지 않고 그냥 횡보를 하다가 또 상승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추세가 이렇게 기울기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장은 어쨌든 뭐 저항대 부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 장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밀리고 또는 어저께 이렇게 상승 시도가 좀씩 나타나고도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 보면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자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주봉으로 봤을 때 장기 상승 채널에 이렇게 상단선에서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저항인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뭐 뚜렷하게 돌파는 못 해줬기 때문에 뭐 본격적인 레벨업이다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항대에서 안 밀리고 이렇게 지켜진다는 거는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뭐 채널선은 긋기에 따라서 어쨌거나 이제 채널 상단선에 걸린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21 이평선 부근, 그다음에 돌파된 이전 고점대까지 밀렸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시장이 어쨌거나 쉽게 밀릴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쉽게 밀릴 그림은 아니다. 강세장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증시도 뭐 바닥권에서는 지금 하방 경직은 잘 지켜주고 있죠. 예. 네, 국내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여기가 지켜지고 뭐 좋은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중장기 바닥권이 될 수도 있는 가격대이고, 어쩌면 그냥 하락 과정에서 일종의 정거장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가격대인데, 그런 걸 우리가 분기점에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런 말씀 드려갖고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장기 박스로 횡보를 하다 이렇게 중심선 부근이 지지를 받으면 이게 지지대로 확인만 되면 사실은 이 채널 상단선 돌파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 초반에 뭐 이때 2월달, 3월달 이럴 때는 이 박스를 이제 2분기에는 돌파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네. 그 당시 여기가 지지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 무너지면서 이제 다시 박스 하단까지 갔었는데, 지금도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지가 된다 그러면 뭐 최소한 2050 정도 있는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고, 또 의외로 돌파도 가능한데, 이 만약 무너진다면 다시 또 박스 하단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제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이 채널 하단선이나 120주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가 돼주고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가 어쨌든 나중에 하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지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반등을 가지고 뭐 바닥이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쨌거나 네. 충분히 이제 의미 있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일봉으로 좀 자세히 보시자면, 우리가 지금은 여기가 저항이 됐습니다. 이제 1월 3일날 이제 하락하면서 갭을 냈었는데, 이 갭 상단선이 1966포인트 정도가 되고 있어요. 21 이평선도 이 부분에 대략 걸리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가 아마 분기점이 될 것 같고, 다음 저항으로는 199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1990포인트 정도가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돌파 못한다면 사실은 또 다시 확인하는 과정 1930 정도까지 밀 수도 있고, 돌파되면 다시 2050부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뭐 상승 가능성을 좀 배팅하는 게 어쨌든 확률이 높은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승을 하더라도 또 이제 본격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좀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예. 상당히 불안하지만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조금 편할 거예요. 약간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따라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리스크를 좀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큰 그림으로 보자면 1930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반등 국면으로 봐야 된다. 이게 뭐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지수대로만 보자면은 지금 지수대를 보고 접근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다.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어서 업종별 동향도 알아봐야 할 텐데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어느 정도는 바닥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바닥이 확인됐다고 상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좀 문제겠죠. 네. 기술적으로 보면 하락 목표치 충분히 도달한 상태에서 반등을 해줬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작년 10월, 11월, 12월 4분기 박스권 이 크기만큼 정확히 이제 하락하고 뭐 5일이평선도 회복했고 이미 지지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반등 시도는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21일평선도 아직 하락 중이고 뭐 돌파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방은 있을 수 있고요. 또 추가 상승하더라도 요 11월, 12월 저점대가 또 다시 이제 저항대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전기전자업종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그게 아마 코스피로서는 뭐 1990포인트 정도까지 와 있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어쨌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이 4,000포인트 부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 저항대 역할을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요로 가격대에서 우리 이번 반등해 준 건 되게 고마운 일인데, 문제는 지금 고점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60일 평선도 하락 전환됐고, 이런 면에서 이제 상승을 과연 얼마나 의미있게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운송장비 업종 지수도 작년 중반에 이제 고점대를 형성한 지지대 왔기 때문에 뭐 지지력은 상당히 강하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60일 평선이 쭉 이제 하락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과연 뭐 이 의미 있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요. 금융업종 지수도 지난주에 제가 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 하락하면서 121일 평선이랑 상승 추세선 지지대 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시면 모든 업종들이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를 좀 확인한 모습이라서 지수 자체도 여기서 이게 추가로 레벨 다운되는 거 지금으로서는 좀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제 반등은 분명히 진행이 되는데 폭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뭐라는 좀 자신할 수 없는 뭐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로 보더라도 그리고 전반적인 지수를 보더라도 거래소는 약간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코스닥은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잖아요. 518선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예. 코스닥은 사실은 제가 520포인트 정도가 목표다라고 예.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표치 근처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설명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중기 하락 추세선의 저항대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쭉 여기 하락 추세선 그으면 박스권으로 계속 박스권 크기만큼 레벨 다운 해다가 박스권 돌파하고 또 박스권 크기만큼 레벨업 했습니다. 120일 이평선 저항에도 걸렸고 지금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도 훼손하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굉장히 강한 단기 상승 추세라서 이게 뭐 끝났다 하락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중기적인 저항대에 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일 이평선 같은 단기 평선들이 이탈하면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조정이 진행됐을 때 보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저점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 지난 12월 달 저점을 좀 이 저점을 안 깨는 선에서 예를 들면 21일 평선 정도에서 500포인트에서 이제 바닥이 만들어진다 이러면 이 장기 추세 자체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조정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둬야 되고 시작은 5일 평선 이탈로 그리고 조정이 진행되면 저점이 어딘가를 보시고 저점이 좀 의미 있게 높아지면 이게 이제 단순한 중장기 어떤 추세 반전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좀 염두에 두시면 네. 추적하는데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시장 그리고 특히 거래소의 업종별 동향까지 기술적으로 분석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